이런 경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건이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히 사무실 입장에서는 다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김은천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 채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도박 채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도박 채무가 있으면 그냥 개인회생을 못한다? 그냥 도박을 해서 이제 대출 받아서 도박으로 다 탕진했으면 이거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있고 좀 떳떳하지 않은 채무 사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정보들을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인가요?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개인 파산이랑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산 같은 경우는 도박이 있으면 도박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광고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뭐 개인회생 광고는 이런 게 많죠. 도박, 뭐 사행성 채무, 뭐 낭비, 과소비, 사치도 개인회생은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광고가 많고, 결국에 그거는 도박에 기인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사람들이 도박, 내가 대출 받아서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개인회생 하면은 안 돼요. 안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각을 의미하는 것일 건데,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도박하면은 개인회생 못한다라는 어떤 그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상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도박을 해서 개인회생을 기각되는 경우에도 너는 도박을 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거야 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약간은 좀 그렇죠. 광범위한 어떤 규정에 포섭시켜가지고 좀 기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도박 채무의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너 청산가치에 반영해, 너 도박해서 탕진한 거, 이런 보정이 일단 나온다. 네. 요거는 사실인가요? 그건 뭐 이제 무조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법원의 그 기본 포맷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뭐 진술서나 어떤 채무 사용 내역을 봤을 때 도박이니까 요 도박을 얼마 반영해라, 이렇게 이제 처음 보정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뭐 사치, 과소비, 낭비, 뭐 도박, 주식 코인 뭐 이렇게 해서 망라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는 게 이제 1차 보정으로 보통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해서 낼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내서 그러면 이제 뭐 이만큼이 도박이 뭐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뭐 도박이 있는데 그 도박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연간으로 정리해서 내라고 하든지 뭐 이제 이렇게 2차 보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청산가치 반영한 거 자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박이 뭐 비중이 너무 높으니 뭐 변제율이나 뭐 변제 기간을 어떻게 해봐라, 뭐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법원에 따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도박 채무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너 일단 이거 청산가치에 다 넣고선 개인회생 진행해 라는 보정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1차적으로 무조건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계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채무자 이제 계좌 보면은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회사 선샤인 네트워크 뭐 이런 회사들로 뭐 말도 안 되는 회사들로 돈이 계속 나가니까 이건 딱 보더라도 이거 지금 도박했구나, 뭐 이게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카지노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 빼가지고서는 뭔가 도박을 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도박 채무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근데 있을까요? 어쨌든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보정이 뭐 도박만 밝혀라 이게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 코인, 도박, 사치, 낭비, 뭐 사행성 소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상 입출금된 금원을 밝혀라. 아니면 뭐 현금으로 출금된 거 밝혀라. 뭐 카드로 얼마 뭐 이상 밝혀라 하니까 그거를 그 내역들을 이제 망라하다 보면 사실은 현금으로 뺀 것도 당연히 그 내역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럼 현금으로 뺀 것도 어떻게 썼는지는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도박이라고 안 하더라도 도박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제가 누구 준 겁니다. 어차피 준 거나 도박이나 회생에서의 뭐 매한가지인 거죠. 그렇죠. 가치 평가는 이제 동일하니까 청산가치에 이게 잡히는 것 자체는 이제 변함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어차피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쨌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라고 보정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박 채무에 대한 갈래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산가치에 뭐 법원이 보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라고 하니
반영을 했어요. 네. 반영을 했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다는 건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도박 채무를 한 5천만 원 탕진했는데 그 5천만 원 탕진한 거 청산가치에 너 하면 네 재산을 5천만 원으로 보고 개인회생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 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도박 채무가 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청산가치 반영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청산가치 반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인 가구니까 변제금이 이제 143만 원 빼면은 대략적으로 157만 원 변제하게 되거든요. 달에. 그럼 이제 36개월 변제하면은 5,600만 원 변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박 채무 청산가치에 넣어도 이 사람은 더 갚잖아요. 그냥 뭐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문제가 없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박 채무가 있지만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충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기서부터 벌써 도박 나나 하면은 개인회생 못한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쉽죠. 업무 처리하는데도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될 게 없죠. 수월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청산가치에다 반영을 해놨더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도박 채무가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36개월 변제하면 아까 5,600만 원 정도 변제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 지금 도박 채무가 7천만 원 있으니까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36개월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변제 기간을 보통은 늘리죠.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월 이제 생계비를 예를 들어서 143만 원을 뺀 거를 뭐 한 120만 원 정도를 빼서 그러면 당연히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제 기간을 조정하거나 변제금을 조정을 해서 청산가치를 이제 상회하게끔 맞추는 경우들이 많죠. 변제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36개월보다 더 이제 갚아 나가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최저 생계비는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덜 쓰겠습니다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 기준으로 1인 기준 143만 원인데 120만 원, 아니 뭐 110만 원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는 법원에서 낮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근거가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현저하게 낮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20만 원만 쓰겠습니다. 20만 원만? 네. 20만 원만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뭐 월급 200만 원 중에 18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거는 기각이지. 왜냐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법원에서 봤을 때는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만약에 이거를 수행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소득을 어디에다가 이제 추가로 벌면서 숨겨놓은 거다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겠지만 뭐 140만 원 중에 뭐 한 1, 20만 원 정도는 내가 덜 쓰고 1, 2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갚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좋아요. 뭐 도박 채무가 이제 있을 때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내가 써야 되는 거를 뭐 좀 덜 쓰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맞췄어요. 청산가치에 맞춰가지고 도박 채무를 해결을 했는데 만약에 도박 채무가 너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가 아까 건 7천만 원이니까 맞출 수 있었는데 2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60개월 변제를 해도 2억 원에 대한 도박 채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변제금이 더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저 쓰는 것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만 제가 뭐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청산가치의 반영을 2억 원을 하게 되면은 개인회생 진행이 일단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려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 보정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박채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세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법원에서 보정이 이렇게 나와요. 도박채무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라고 나는데 이거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걸 꼭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참 애매한데 법이나 어디 뭐 예규라든지 뭐 이제 실무준칙이나 뭐 이런데 이제 근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이제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근거 없는 보정임으로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그렇죠. 모두가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건이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히 사무실 입장에서는 다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거는 원래는 조금 어려운 범위까지 넘어가면은 원래 뭐 재산을 빼돌린
한다든지 사행위나 그렇죠. 뭐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다시 채무자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너가 갖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거 이상 갚으면 그냥 가져온 걸로 처리를 해줄게 약간 이런 건데 사실 도박은 어차피 이미 다 써서 없어진 건데 이거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인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법에 근거가 없으니 반영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각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기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걸 법리적으로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상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실한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죠. 실무적으로. 근데 그러면 아까 저 얘기로 돌아와서 뭐 법률에 뭐 근거는 없지만 뭐 반영을 안 하게 되면은 불성실한 걸로 인해서 뭐 기각이 된다라고 하니 뭐 반영은 해야 되는. 근데 반영하면 다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 그냥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채무자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사실 채무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 지가 오래돼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손실금이 누적되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실무적으로는 사실 도박을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손실금 누적 손실액이 뭐 10몇 억이라고 해서 그거를 전부 반영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최근 채무에 비해서 뭐 최근 1년 내지 2년 동안에 어떤 손실본 금액을 반영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1, 2년 동안의 손실본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청산가치에 반영했을 때 맞출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1, 2년 동안 뭐 계산해봤더니 청산가치에 약간 못 미치거나 뭐 어느 정도는 조금 변제율이 상당히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박 채무를 반드시 이거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회생위원한테 사실은 좀 이제 빌어야죠. 네, 빌어야죠. 읍소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이만큼까지 변제를 맞췄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버해버리면은 어차피 회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봐달라라고 하면은 그 갭이 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막 갭이 뭐 1억 이상으로 뭐 현저하게 높아지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적으로 최근 1년에서 2년치의 그런 사용 내역들을 보니까 이제 그 금액들이 이제 1, 2년 이상 넘어가는 때를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그 진행하는 시기를 좀 늦춰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일 수는 있죠. 저는 요거를 이제 보통 영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제 기간 60개월에 내 소득 줄여가지고선 이제 풀 영끌해서 이제 개인회생 결제에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총 변제금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변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가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1억 넘게는 변제는 못해요. 근데 영끌을 해서 변제를 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변제를 한다면 그래도 한번 나머지 자녀 채무를 탕감받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80% 정도까지는 이제 시도해봤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1억이 채무다라고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변제를 해본다면은 그거는 한번 좀 우리가 회생위원한테 빌어서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회생위원이 뭐 80% 넘으면 무조건 오케이를 해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엄격하고 깐깐한 회생위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칼같이 그 칼같이 이제 뭐 안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 기각 결정이 난다라고 했을 때 2심 올리고 뭐 3심 대법원 올리고 하면은 그거 결정 나는 것만 해도 뭐 이미 뭐 회생 끝나고 남을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회생위원이 봐주는 거에 대한 거를 베팅하기보다 사실 그것도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회생위원이 봐줄지 안 봐줄지 몰라. 모르죠. 네. 봐주면 좋은 건데 안 봐줘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인 범위로 들어왔을 때 물론 1, 2년 뭐 독촉 추심을 받고 이거를 견뎌야 되고 압류를 받아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바라보는 것도 그런 입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무를 불성실하게 쓰고 안 좋게 썼으면 적어도 이제 뭐 반성의 기간을 갖고 뭐 속된 말로 좀 고통스럽게 살았어야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잘못했으니 벌 받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그걸 그렇다고 해서 뭐 회생 절차 신청해가지고 이거 바로 정리하겠다고 이거는 내가 못 봐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회생위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이제 너무 이게 갭이 크다 가용소득으로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회생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하나의 뭐 괜찮은 옵션일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도박 채무
채무에 대한 탕감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회생위원 재량의 문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자체도 말 그대로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가급적 좀 안정하게 좀 채무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도박 같은 경우에 개인회생 진행을 할 때 어쨌든 이게 도박 채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치 그냥 쉽게 보장하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선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 내가 도박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도박 중독이 왜 있습니까? 이게 원래 도박이 못 끊어서 도박인 건데, 아, 저 도박 이제 안 할게요. 뭐 이게 뭐 하나 써서 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보통 어떤 자료들 같이 제출할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 이후로는 내가 도 안 하고 있다. 왜냐면은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남잖아요. 어쨌든 도박한 내역들이. 특정 시점 이후가 마지막으로 이때 이후로는 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좌 내역 등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도박 상담 확인서라든지 그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뭐 이런 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담이나 치유 과정을 밟고 그거에 대한 수료증 같은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내죠, 같이. 그러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회생법원은 주식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청산가치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사실 이제 주식 코인 제가 봤을 때 도박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주식 코인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요거 주식 코인은 실무준칙까지 이제 명시하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도박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차가 없단 말이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좀 차별 대우 하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형사 범죄냐 아니냐의 차이 아닐까요? 네. 범죄냐 아니냐. 네. 아, 사회적으로 그렇죠. 합의된 불법행위다. 네, 도박 채무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나 주식은 투자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투자 활동이고, 네. 그러니까 그 투자 활동에서 약간 그 뭐 선물이라든지 손실이 난 거야. 선물 옵션 네. 같은 거는 이제 파생된 거에 불과한 거니까, 그냥 이제 국가 인정해준 제도인데 그거를 도박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기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꾼 걸로 보여지고, 그 반면에 이제 도박은 뭐 사실은 형사 범죄로도 있잖아요. 뭐 도박장 개설죄라든지 뭐 이제 도박 처벌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뭐 카지노나 이런 것들 이제 뭐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아닐까.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도박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고, 도박 채무 금액에 따라서 또 내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쉽게 푼다고 했지만은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보면은 또 복잡한 쟁점들도 있고, 맞아요. 관할 법원들별로 또 특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쟁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